이번 시간은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두 번째 시간으로 126, 12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식물의 잎을 관찰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탐구를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잎을 올려놓을 유리를 받침유리라고 하고 잎 위에 덮어줄 유리를 덮개유리라고 합니다. 검정말의 잎을 받침유리에 올려놓고 물이나 염색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덮개유리를 한쪽으로부터 비스듬히 덮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덮개유리 주변에 물이나 염색용액을 거름종이로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쌀밥이나 강냉이 같이 녹말이 들어있는 곳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녹말의 존재를 확인하는 반응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한 갈색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하면 여기에 녹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로 식물의 잎을 이루는 각 세포 안에는 동글동글한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가 들어있는데요. 이 엽록체에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때문에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인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을 탈색하는 건데요. 식물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끓이면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빠져나와서 아이오딘 반응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쉽습니다. 이때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처럼 물 중탕을 합니다. 이 탐구는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날숨을 불어넣거나 또는 탄산수 나트륨을 물에 녹인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양분이 만들어지면서 산소기체도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댔을 때 다시 잘 타오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탐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검정말은 실험 전에 미리 만들어진 물질이 반응하지 않도록 하루 정도 암실에 보관한 것을 사용합니다. 먼저 A와 B에 같은 양의 물과 검정말을 넣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빨대로 숨을 충분히 불어넣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A 검정말 하나만 가지고 탐구를 진행하는데요. 실험의 결과를 보고 확실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갖게 하고 빛만 차단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해서 어둠 상자를 씌워둔 B 검정말도 준비해두고 이 A와 B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이상 놓아둡니다. 그리고 A, B 뚜껑을 열고 향불을 넣어봅니다. 그 결과 A에서는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잘 타올랐고 B에서는 향불이 잘 타지 않고 꺼졌습니다. A의 검정말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발생했고 B의 검정말은 빛이 차단돼서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정말을 패트리 접시로 옮기고 A와 B 검정말의 잎을 하나씩 떼어서 각각 받침유리에 올려놓고 덮개유리를 덮어서 표본을 만들어줍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가 관찰됩니다. 엽록체에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진처럼 초록색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잘 관찰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A와 B의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해서 탈색한 다음에 잎을 떼어서 표본을 만듭니다. 이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탈색이 되어서 초록색이 모두 빠진 엽록체가 관찰됩니다. 탈색한 검정말 잎으로 만든 이 표본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거름종이로 여분의 용액을 이렇게 반대편에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B 검정말에서는 탈색된 엽록체가 그대로 보이지만 광합성을 한 A 검정말에서는 청람색을 띤 엽록체가 관찰됩니다. 검정말 잎의 색깔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A와 B가 모두 초록색 엽록체로 같은 모습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색하고 나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광합성을 한 검정말 A에서는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하고 광합성을 하지 않은 B에서는 탈색된 그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교과서 127쪽 정리하기 1번입니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알갱이 모양의 엽록체고요. 이때 색깔은 초록색에서 청람색으로 변화했습니다. 정리하기 2번은요. 실험 결과로 광합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결국 여기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A 검정말의 엽록체는 초록색에서 청람색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엽록체에 녹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B 검정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검정말에서만 아이오딘 반응을 한 것으로 이 녹말은 광합성 결과 생성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엽록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실험에서 처음에 꺼져가는 향불을 넣어봄으로써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실험의 장치만 약간 다른 실험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선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비커와 함께 시험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검정말의 끝을 가위로 비스듬하게 잘라서 자른 부분이 깔때기 위로 올라오도록 넣습니다. 시험관을 뒤집어서 깔때기 위로 덮어주고 시험관 집게로 잡아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햇빛 또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 아래에 실험 장치를 두고 기다리는데요. 이때 광합성을 하는 동안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관 속에 기체가 모이면 시험관을 뒤집은 상태로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기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보는 것인데요. 꺼져가는 불씨가 시험관 속 기체와 반응해서 되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 기체가 산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했던 그림으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엽록체는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죠. 식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타고 이동한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은 포도당이고 이는 대부분 식물에서 곧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식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생물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기체인 산소를 함께 발생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광합성을 이렇게 식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내용을 이 한 장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 날숨을 불어넣은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봐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알루미늄 박을 씌운 검정말이 담긴 시험관은 색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광합성을 해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고 이는 곧 녹말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광합성을 한 후에 검정말 잎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을 때 세포 속에 있는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봐서 광합성으로 녹말이 생성되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산소인데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 때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기체가 무엇인지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댔을 때 다시 잘 타는 것을 보고 산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한 장을 여러분도 꼭 노트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127쪽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여기에서 일어난다. 어디죠? 네,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광합성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인 포도당은 녹말로 바뀝니다. 자, 3번 수박 표면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수박 열매 표면은 검은 줄무늬가 있는 초록색인데 열매 표면을 이루는 세포에도 엽록체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도 광합성은 일어납니다. 단 광합성량은 잎에서 일어나는 양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교과서 128에서 129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학습 활동에 잘 참여해주세요. 이번 시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